섭섭합니다. 오늘은 자료 다 받으셨죠? 예, 자료가 여러분들 저희 그 정회원으로 저희 회사 수속을 하시게 되면 여기 빨간색 취업편하고요, 파란색 토론토 정착편 두 개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쵸? 혹시 저희가 까먹고 저는 정회원인데, 저희 신세계 정회원인데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예, 저희가 확인을 꼭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느 이주공사에 가셔도 이런 자료는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저희 신세계의 저희만의 노하우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그래도 저희가 성의를 표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이주공사 수속자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수속자만 드리기 때문에 이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그러면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요, 이 두 편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한번 보신 분들은 토론토의 총괄적인 개요라든가 거기에 뭐 계절 기후라든가 거기에 도착하셔서 랜딩 하셔야 될 거, 이런 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만들기가 참 애매했어요. 거의 중복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낭비다. 그쵸? 국가적인 낭비라 생각해서 제가 이번에는 그 똑같은 책자죠? 책 똑같은 파란색이고 부록이라는 거를 넣었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좀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고 끝날까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너무 오신 분들 섭섭할까봐 저희가 자료 하나 만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파는 책 있죠? 이런 책보다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데가 요즘에는 토론토, 그리고 토론토 외곽 쪽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쪽 줄을 좀 저희가 조금 집어넣었어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뭐 윈저라든가 런던, 뭐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뭐 미시사가,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씩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그 주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책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었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읽을 수만 있으시면 조금 그냥 만족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료만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지금 서울대사관이 굉장히 많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한 반 정도는 거의 독립이민이실 거예요. 그쵸? 예, 독립이민이신데 여러분들 자격이 다 안 좋아서 인터뷰가 걸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가실 거면 잘 되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가시는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언어죠. 그래서 영어 준비를 좀 그동안에 인터뷰 하시는 동안 어차피 인터뷰를 해야 되고 또 가셔서도 또 영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저희 손님들이 요즘에 각 전화가 아주 자주 오세요. 근데 제일 말씀하신데 요점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 영어만 잘되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이제 정말 피부로 느끼셔야만이 아마 제 얘기를 이해하실 텐데 공항에 도착하시면서부터 꼭 필요한 게 이제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를 내가 얼마만큼, 물론 지금 인터뷰 유무를 통보받기 위해서는 뭐 토익이나 토플, IELTS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취업이라든가 하실 때는 실질적인 대화예요. 그쵸? 언어, 커뮤니케이션만 다 되시면 여러분들의 하실 일자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일도 안 되고요. 요새 저기 그 책이 있죠? 캐나다 이민 절대 가지 마라. 많이 보셨죠? 예. 여기서 대략 안 보신 분 손 드십시오 하면 몇 분은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주가 지금 캐나다고 한 분이 보시면 계속 이렇게 돌려서 보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거 책은 다 100% 믿으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100% 다 안 믿으셔도 안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좀 정착이 좀 잘못된 것 같죠? 잘못됐습니다. 된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우리 지사장님께서 아마 그 내용도 잠깐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캐나다 뭐 하러 가시겠어요?
다 가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내 주관이 있으셔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가시면 그거는 그렇게 큰 장애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루에도 막 두세 통 전화가 와요. 이 책인데 나 포기해야 될까 봐요. 이러시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면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해하시고 또 그러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어차피 새로 도전해야 될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만 밟으시면 정착은 너무 어려움이 없으세요. 제가 제 친구의 친구가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가끔 주는데 이분들이 가자마자 정말 자산이 없었어요. 정말 어렵게 가셨는데 한 어저께인가요?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왔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자마자 두 분이 나는 없기 때문에 가서 헬퍼부터 해야 되겠다. 일하셔야 되겠다 생각하셔갖고 가자마자 도착하셔서 일하셨어요. 진짜. 일주일 만에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한 1년 다니시더니 이제는 그만두셨어요.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영어가 안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사업을 하려면 너무 많이 아셔갖고 자기가 너무 좀 바보스럽더래요. 그래서 여기 토론토에 안 뒤진 데 없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잘 알아서 어떤 거를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지금부터 아예 포기하고 이제부터 ESL을 이제 다니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러시는 거보다는 언어를 좀 배우시고 가면서 ESL 과정을 밟으시면서 그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1시간 조금 덜 주무시고 그런 다음에 좀 파타임을 하시면 2년 정도, 그러니까 넉넉잡기 2년이에요. 2년만 되시면 여러분들이 그 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도는 100%라고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 100% 만족 있으세요? 없으시죠? 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준비하시는 과정이긴 하지만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100% 만족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한 80%만 만족한다 하시면 이민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귀가 뭐 친인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그런 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본인 주관대로만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신다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요 대표이사님 저희가 대상은 상황에 굉장히 궁금하시죠? 내가 과연 언제 인터뷰를 하고 언제 가나 나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어차피 그 금융 쪽,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자금 출처라든가 지금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신데 그거를 여기 하나은행 우리 강남 강북 지점이 다 있죠. 그래서 강남 지점에 있는 유승호 대리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토론토 지사장님이 아마 한 3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사장님이 지금 8일날 새벽에 도착하셔갖고 8일, 9일, 10일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 앞으로 한 3, 4개월 내 랜딩 하실 분들을 다 미팅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지금 오늘 안 오신 이유도 3일째 지금 많은 분들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고 가셨기 때문에 여기 많이 안 오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조금 제가 서운한데 오셔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고 가셨어요. 지금 여기 뭐 비자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지금 12월, 1월, 2월, 4월까지 가실 분들을 다 미팅을 하고 지금 돌아가신 상태라 오늘 좀 많이 안 오신 것 같네요. 더욱이. 그리고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선박이죠. 여러분들 가져가실 짐. 내가 여기서 뭘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뭐 내가 토론토면 뭐 한 며칠 정도부터 짐을 싸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아마 잠깐 한 5분 정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는 시간을 지금 6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햄버거 드셔서 저희가 좀 죄송스러운데 또 혹시 부족하시면 저희가 더 드릴게요. 시장하시면. 그래서 저희 그 대표이사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 뵌 지가 꽤 오래되신 분들 계시죠? 저도 여기 와서 뵌 지가 꽤 오래되신 분들을 많이 뵀는데 오늘 그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번 주 금요일 날 도착했습니다. 집에 가서 추석을 세고 딱 열흘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추석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 금요일날 도착했더니 좀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현지는 추석 분위기 전혀 없습니다. 떡 나눠주는 사람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추석은 진짜 썰렁하다. 근데 밴쿠버라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토론토 같으면은 그나마 그 교민들끼리 서로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떡도 나눠 먹고 막 이러는데 밴쿠버는 좀 그런 게 모자라요. 왜냐면은 저처럼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거의 다거든요. 밴쿠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캐나다 대사관이 굉장히 그 정체를 많이 빚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컴플레인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오래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접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필리핀에서 그 인디펜던트 독립이민을 신청하신 분들 계시죠? 그 예를 들어 캐나다 대사관이 필리핀에서 서울로 바뀔 때 그때 접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약 26개월, 27개월 만에 인터뷰 날짜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물론 대사관에서는 26개월 안에 인터뷰를 주겠다고 레터가 나왔지만 현재 27개월까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저희 직원들도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 대사관 상황으로 볼 때는 여기 서울대사관에서 접수한 케이스를 우선적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저쪽 그 필리핀에서 이쪽으로 트랜스퍼한 그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이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그 서울대사관에서 그 인디펜던트 독립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은 약 15개월 만에 지금 인터뷰 날짜가 나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딜레이가 되면 됐지 빨라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자는 보통 여러분들이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인터뷰가 15개월 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메디컬을 바로 하고 나면은 메디컬이 한 달 반에서 두 달 만에 거의 OK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메디컬 레터가 나올 때요. 거기에 PR 패스포트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비자를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스템이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뷰 하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대사관에서 신원죄를 해보니까 신원죄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어야만이 이 세 가지가 없어야만이 PR 패스포트를 만들라고 레터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보다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씩 또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비자가 굉장히 많이 늦게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10월 달에 인터뷰 패스를 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했어요. 근데 PR 패스포트가 언제쯤 나오냐면은 약 내년 1월이나 2월 달쯤에 나올 겁니다. 상당히 늦게 걸려요. 더 늦어지면은 4월 달까지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PR 패스포트 만들어서 대사관에 넣어주면은 비자가 약 2개월에서 4개월 아니면 6개월까지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 끝나고 비자 나오는 시간이 거의 맥시멈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비자를 인터뷰가 끝났는데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전화가 오시는데 대사관 상황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애틀이나 아니면은 이쪽에 서울대사관이나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 4개월 이상이 더 딜레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체검사 신원조의 인터뷰가 이상이 없어야만이 PR 패스포트를 만들라는 레터가 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체검사 통지사안에 그 레터가 같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상이 없어야 레터가 나오니까 그 시간이 더 많이 딜레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투자이민을 하시는 분들 있죠. 기업 투자이민이나 순수 투자이민이나 자영이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서울대사관이 현재 15개월 만에 인터뷰 날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버펄로로 이민 신청하고 저쪽 시애틀에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인터뷰 날짜가 약 지금 12개월 만에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 전에는 10개월 만에 왔었습니다. 근데 벌써 한 2달이 딜레이가 됩니다. 워낙 시애틀이 좀 요즘 많이 밀리는 그런 상태를 빚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캐나다 대사관이 5개가 있습니다. LA, 시애틀, 그 다음에 버펄로, 디트로이트, 뉴욕 이 5개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사관은 디트로이트와 시애틀이 주 메인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애틀 대사관도 조금 그 정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순수 투자 이민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순수 투자 이민 32개월 만에 이민을 영주권을 받고 떠났는데 요즘은 인터뷰가 순수 투자 이민 퀘벡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불과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나옵니다. 아주 스페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수속 기간이 12개월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갈 때는 3년이 걸려서 갔지만 지금은 거의 1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퀘벡 케이스 순수 투자만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로 움직인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세미나 때마다 여러 번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별거 이민 아시죠? 별거 이민 TV에서 보셨나요? 신문하고 TV하고 라디오하고 세 군데를 통해서 제가 매스컴을 6번을 띄웠습니다. 8월 달에 그 SBS에서도 뉴스 시간에 외기록이 아빠가 늘고 있다. 그거 나왔죠? 저는 보셨어요, 근데? 저는 안 보셨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에 대한 매스컴은 제가 98%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저도 언젠간 이 나라를 떠날 사람인데 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매스컴이 그 저희들한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락이 오면은 저희가 계속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을 아마 좀 수시로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거가 있었어요. 이민 2001 있었죠. SBS에서. 그거 보시고 참 많은 분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이민 포기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땐 참 어리석어요. 왜 그러냐면은 언론은 여당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언론은 여당 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압을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도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 추정육 10분에 나왔던 분이죠. 옛날에 신완수 씨. 그분하고 사실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가 도와주고 저희 회사에서 도와주고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안 좋은 면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신 분 한 분을 보면은 12년이 됐는데 이민 온 지가 슈퍼마켓을 하다 보니까 캐나다 어느 곳도 놀러 가본 데가 없다. 먹고 사느라고 너무너무 바빴다.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야 저러려면 미쳤다고 이민 가느냐 이거예요. 전부 다 포기하자. 이래가지고 포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 이사님하고 저하고 맨날 전화 잡고 제발 그게 현실이 아니다. 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대기업의 부장이었습니다. 그분은 관리 파트의 부장님이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관리 파트는 얼마나 꼼꼼하십니까? 숫자 계산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이 이민을 가고 나서 3개월 동안을 별거 이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3개월 만에 정리를 하고 떠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계획은 2년이었어요. 워낙 2년이 있다 난 가겠다.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3개월 만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있잖아요. 곧 들어갑니다. 예? 2년 버틴다며. 그랬더니 아니래요. 가보니까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4개월 만에 비즈니스를 오픈했어요. 근데 그 아이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쇼핑몰 안에는 기프트샵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이터를 사더라도 이름을 이니셜을 박아주죠. 거기다.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이 출생을 했어요. 그럼 출생증명서를 넣어놓는 통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병원에서 났다는 것까지 기재를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이 백인들은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건 없죠. 결혼 20주년 기념이다. 21주년 기념이다. 그럼 기념되는 거를 자기들이 상품을 사서 거기다 다 찍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 몇 주년이다. 이래가지고 요런 거를 하는 게 기프트샵이에요. 그래서 물건도 팔고 그 다음에 글씨를 새겨주는 돈을 별도로 받습니다. 근데 이런 기프트샵을 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가서 한 230브로치를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이건 뭐 물건값 계산하기가 너무 바빠요.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출근은 일주일에 3번입니다. 일주일에 3번을 언제 나가냐면은 아침 9시에 가서 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퇴근합니다. 나머지는 매니저가 다 해요. 근데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한테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한 얘기는 안 해요. 한 18만 불 정도 투자한 것 같아요. 근데 네트 인컴이 얼마냐면은
6,500불이요. 괜찮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 현지를 아직 모르셔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찾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부가 같이 뛰어야 되느냐, 혼자 뛰어도 되느냐, 이 아이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죠. 컨비니언스나 아니면 그로서리나 커피숍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뛰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그런 아이템들은 아주 뭐 해피하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민을 가시면서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드려도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내보냈던 별거 이민이 있죠. 왜 기러기 약반 들고 있다. 제가 사실은 이민을 10년을 올해까지 10년 차를 하면서 내가 고객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느냐. 비자 받아주는 거야. 뭐 그거는 기본 업무고요. 그 외에 와서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리스크가 없이 가장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상당히 많은 오랜 동안 그 생각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별거 이민이 가장 정확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민을 가시면은 보통 와이프는요 3개월이면은 정착이 다 들어갑니다. 3개월이면은 정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SL 코스가 지금 이민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링크라고 그러죠. 이민자가 너무 많으니까 전부 웨이팅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돼야 ESL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청해 놓고 나서. 그러면은 엄마들은 3개월만 되면은 가서 클래스메이터들을 만나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이민 자기하고 거의 동기생들이에요. 뭐 기껏해야 한 달 빨리 왔고 한 달 늦게 오고 이런 스타일이지 거의 똑같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대만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홍콩 친구도 있는데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 친구는 왜 여기 왔을까? 나중에 알고 보면 쓰지를 못해요. 라이팅을 못한다고요. 그거 배우러 온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아랍권 애들은 영어를 참 잘합니다. 잘하는데 ESL 코스에 가서 만나보면은 얘들은 쓰는 걸 못 쓰니까 그걸 배우러 ESL 코스로 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가면은 다 이민 동기생을 만나요. 일본 친구, 하다못해 뭐 아랍 친구, 특히 중국 애들이 굉장히 많죠. 중국 애들이 있고, 자, 이러다 보면 엄마들은 3개월 정도만 되면은요, 재밌게 지낼 수 있어요. 야, 우리 누구네 집에 가서 커피 마시자. 아니면, 야, 우리 월남국수 어디가 잘하는데 거기 가서 월남국수 먹자. 우르르 대여섯 명이 몰려가서 먹고. 이렇게 해서 정착이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들은 3개월이면 정착이 다 끝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은 나거든요. 나는 정착이 미지수예요. 왜? 인감이 들어와야 정착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 전에는 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부터도 한 달이면 정착이 거의 끝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힘들어하지만 한 달만 학교 다니면은요 얘들은 벌써 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별짓 다 해요. 그러면은 와이프하고 아이들은 모든 게 끝나는데 나는 언제가 될지 미지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정착 들어가 보세요. 이민 가서 보시면은 제가 올해까지 벌써 1450가구를 내보냈는데 이 많은 가구 수가 나가서 보면 다 똑같은 게 뭐냐. 나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골프채나 메고 다니고 그 다음에 차 끌고 다니면서 비즈니스 구경하고 시장조 사는 기간이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냥 있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던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돼서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그리고 엄마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빠 그러면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오는 사람이 남편으로 알았는데 옆에 봐도 언제든지 있어, 뒤에 봐도 있어, 삼시세끼 밥 차려줘야 돼, 머리에서 쥐난대요.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엄청 불안하죠.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모르니까. 누구 아빠는 취업했대, 누구는 비즈니스 차렸대, 우리는 아직도 미지수잖아요. 그죠? 여기서 오는 불안감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가져간 돈을 야금야금 까먹는다는 얘기죠. 지금 아시겠지만 이민자들이 얼마나 돈을 가져갑니까? 제가 이민을 10년 차 하지만 사실은 10억 이상 되는 사람이 이민 가는 케이스는 1%에서 1.5%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없다고요. 이민자는 대부분이 중산층이나 그 이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5억 이하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돈 좀 있는 사람은 미쳤다고 이민 가느냐고 아예 꼼짝도 안 하고 있다고요. 다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유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계산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내보고 어떤 사람이 주로 가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정확한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한국에서 직장을 좀 더 유지해주면은 첫째는 불안한 게 없어요. 그죠? 어쨌든 아빠가 현지에서 인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특히 독립이민, 순수투자이민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규정은 있어요. 이민법은 183일을 캐나다에서 살아줘야 되고 182일은 나가서 살아도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100% 다 맞추는 사람은 저부터도 없잖아요. 제가 이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약 3년 동안은 별로 터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크게 터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가 1년에 183일 안 살아줬기 때문에 영주권을 박탈시킨다. 한 케이스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좀 활용을 좀 하시려는 겁니다. 나름대로 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나를 기다린다고 급하게 몽땅 다 정리하고 들어가서 받는 그 고통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는 기군 알고 뛰었어요. 가서는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상상도 못합니다. 저도 이번에 집에 가가지고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내가 영어를 정말 좀 잘했다면은 나도 이 나라는 정말 자신 있는데 어디다 갖다 놔도 난 살만한데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4시간 6시간을 저는 풀타임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잘하죠. 그죠? 근데 말을 못하잖아요. 나가서는. 와, 이 스트레스 상상도 못해요. 내 조국이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들 나가시면 다들 그러실 거예요. 왜? 내 나라에서 제대로 교육제도를 가져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줬다면 이렇게 방법이 안 나오죠. 제 세미나 때 맨날 말씀드리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리보다도 후질근한 그 민족들 이민 나가서 보세요. 6개월이면 다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영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들 하니까. 우리는 대학교 아니라 대학원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나가보면 다 바보예요. 언어 한마디 말을 못하면 병신이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기서는 스트레스는 진짜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183일 이거 기준 잡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별거 이민 하시더라도요. 제 손에 장을 짓게요. 2년 이상 버티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포상을 좀 해드릴게요.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현지 상황을 잘 아시게 되면은요. 여기 정리하지 말래도 정리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내가 얼마나 살다가 죽는다고 이거 뭐 돈 몇 푼 때문에 맨날 이 짓거리 야 이거 못하겠다. 이쪽에 비즈니스가 웬만한 게 나오고 시야가 밝아지면은 그때는 다 정리하고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이민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해결을 하는 거지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민을 가시면은 선택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몸으로 때우든가 두 번째는 돈으로 메꾸든가 이 선택권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상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거 이민은 굉장히 절대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그 시장조사를 하면서 느낀 거 하나를 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이분이 재산이 총 다 해서 한 3억 5천밖에 안 됐었습니다. 3억 5천이면은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45만 얼마 되려나요? 한 45만 불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를 가져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2년을 놀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가르쳐 드렸죠. 보통 차를 한 3만 불짜리 하나 살 거고 독립이민자들은 한 2만 5천 불 정도짜리 차를 살 거고요. 투자이민 가시는 분들은 아무리 못 써도 1년에 6만 불, 그 다음에 독립이민 가시는 분들은 아무리 못 써도 4만 5천 불 생활비 쓸 거다. 이렇게 결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1년을 까먹으면은 투자이민은 9만 불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이민은 약 7만 달러가 나옵니다. 왜? 아무래도 돈이 적은 젊으신 분들이 허리 쫄라매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돈 좀 있는 분들은 콘도미니엄에 들어가지만 돈이 좀 적고 젊으신 분들은 아파트먼트를 렌트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몇백 불 세이브가 되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생활이 되는데 이거는 계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요. 무턱대고 앉아서 그냥 눌러서 까먹다 보면은 1년에 10만 불도 까먹어요.
차값 빼고. 이 차값은 재산 목록에 들어가지만 그 외에 5만 불에서 10만 불을 까먹는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그분은요, 45만 불을 가지고 가서 20만 불을 까먹었어요. 자, 25만 불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2년 정도 이제 있다 보니까 영어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웬만한 커뮤니케이션 되고 그냥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영어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타났어요. 뭐냐면은 50만 불짜리 비즈니스가 딱 나왔는데 기가 막혀요. 매니저먼트 딱 하고 자기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저녁에 가서 수급만 체크해도 될 정도예요. 왜? 기존에 있는 걸 그 사람까지 전부 다 인수인계 받는 조건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내 재산이 이제 25만 불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이민자가 여기서 가장 고통을 받습니다. 처음엔 몰라요, 그거를. 나중에 흘러가서 좋은 비즈니스가 남았는데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까먹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안 까먹는 방법은 첫째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정착하는 데까지만 안 까먹으면은 나머지는 충분히 본인이 홀로 소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착할 때 가서 이렇게 까먹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앞날이 굉장히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시장조사하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외기록이 아빠예요. 왜? 내가 1차 정착할 때까지만 안 까먹고 버티고 있으면은 45만 불을 가지면은 은행에서 론을 한 10만 불 정도 받아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 비즈니스를. 그죠? 안 그러세요? 지금 실감이 안 나시죠? 가보세요. 미친다고요, 이게. 저는 집에 작년에 4번 갔다 왔어요. 제가 40일 살았네요. 캐나다에 가서. 그리고 325일을 한국에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벌써 18개월 됐네요, 간지가. 굉장히 빨리 됐죠. 저도 요즘 놀라요. 18개월 됐는데 아무리 가서 조사해봐도 맨날 느끼는 게 이거예요. 야, 내가 정착할 때까지만 안 까먹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은 자, 2차는 본인이 얼마든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제가 외기록의 아빠를 방송국하고 얘기를 해서 벌써 TV에만 몇 번 나갔죠? TV에 몇 번 나갔고 신문에도 제가 몇 번 내보냈고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두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캐나다를 간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될 게 없어요. 지금 어차피 이 나라 정부에서 시민권자들도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큰 터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있지도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럼 회사에서 다 알 거 아니냐, 영주권자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입으로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에 보면은 국외 이주,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캐나다라고 써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을 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하지만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정산할 때, 자, 연말정산할 때 텍스 리턴이라고 그러죠?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그때 필요합니다. 그때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럼 텍스 리턴 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몇 푼이나 돼요? 안 그러세요? 이제 다 가르쳐 줬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지금 이민을 가려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뒤집어졌어요. 나 죽걸랑 떠나라. 나 어떡하면 좋냐 이거예요. 고민 많이 하지 않으세요? 고민 많이 하시죠? 사업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둘러댈 게 많잖아요. 자, 비자가 나왔어요. 앞으로 2달 있다 떠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 연막 쳐야죠. 어머니, 나 주재원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몇 년 정도냐? 아마 한 3, 4년 정도는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예? 살다가 애들이 죽어도 안 간대요. 그럼 끝이잖아요. 요령들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방법론을 가르쳐줘도 아니 이게 통용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그런 면이 좀 편합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민을 가셔서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캐나다를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냐면은 가장 내가 바다까지 내려가 봐야
정말 선진국이 얼마나 잘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뱅크럽이 됐다든가, 예? 아니면 우리 집이 불이 났다든가,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세대주,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뭐 죽었다든가,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있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만이 캐나다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복지제도는 그때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대수술을 했어. 나올 때 돈 한 푼 안 내고 나오니까 뒤통수가 간지러워서 혼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때 가야 캐나다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평범하게 사실 때는요, 캐나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애들. 학교 갔다 와서 너무 즐거워하고 학교 가는 거를 너무 재밌어 하는 애들. 걔들을 보면서 아, 정말 교육재단은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민을 가서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저는 딸만 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큰애는 일단 그 스쿨보드 교육청에 가서 우리가 다운을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지금 고1로 내려왔는데 고1하고 중3짜리 그 애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수학입니다. 수학하고 영어. 그래서 저는 두 아이들한테 이 튜터를 2명을 붙였어요, 지금. 왜? 도저히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수학이 쉽다, 외국이. 그건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엘리멘터리 스쿨은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이 25 더하기 25 해서 5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만 중학교 세컨더리 스쿨이죠. 토론토는 세컨더리가 중학교 2학년부터입니다. 3학년부터예요. 8학년 제도니까. 그 다음에 밴쿠버는 7학년 제도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부터 세컨더리가 들어가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애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아빠 머리에서 쥐가 난대요. 왜? 전부 응용인데 영어를 모르니까 풀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애들이 좀 큰 경우는 가셔서 튜터는 매스하고 잉글리시는 꼭 붙이셔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때는 사이언스, 히스토리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단계를 밟아가면서 좀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공부 지질나게 안 했어요. 진짜 낙지 생겼어요. 쟤들 저 실력 갖고 전문학교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거기 가서는 참 잘해요. 그저께 전화 왔어요, 저한테. 아빠, 나 사이언스 패스했어. 그래? 참 잘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나 매스 패스했어. 얼마 나왔니? 그랬더니 98점. 그래서, 야, 꼴통들이 거기 가서 성공했다, 야.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민을 가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는 게 옛날에 제가 시장조상가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가셔서 큰 걱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욕심을 갖지 마십시오. 어차피 저도 이민을 가면서요, 욕심 없이 떠났어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인성교육은 완전히 말살된 나라 아닙니까? 그죠? 사람다운 사람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자생력이 있는, 능력 있는 애를 만들어내야겠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어. 왜? 우리 대학원까지 나와봐야 영어 전혀 못하니까. 얘들이 가서 밥 먹고 놀다만 와도 영어는 잘할 거 아니니. 오케이, 그럼 들어와서 먹고 살 거 얼마든지 있어. 이 두 가지 목적밖에 없었어요. 거기 가서 뭐 하버드를 집어넣겠다, 아이비리그에다 집어넣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얘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남보다 뛰어난 능력만 배양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람다운 사람만 만들어 놓는다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이러고 떠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 분위기가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직 서점이 안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다 풀립니다. 그저께 다 나왔고요. 다음 주에 나갑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가려고 보니까 마음을 먹었는데 형제들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야, 너 미쳤다고 하냐? 너 먹고 살만한데 왜 떠나? 이래가지고 주변에서 만류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거기다 매스컴도 아주 혼탁하게 나왔죠? 거기다가 또 캐나다 이민 절대 오지 마라. 이 책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우, 그 책 나오고요. 우리 전화기 붙들고 살았어요. 손님들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이 한 곡을 봤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죠?
자, 긍정적이 많으냐, 부정적인 면이 더 많으냐?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으세요? 그건 각자가 체크하십시오. 근데 캐나다는 긍정적인 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력이 있으신 분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책 이름이 집중 캐나다 이민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뭐냐면 누가 뭐래도 나는 그곳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예요. 1편은 제가 저거 책 만들어낸 건 저거였죠. 나는 캐나다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거는 오천부가 완전히 매진이 돼서 이번에 제가 한 1년을 써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책 장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한 푼도 저한테 이득금 없습니다. 왜? 내가 떠나는 그날까지 난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고요. 교육자금이 17조 원으로 돌아온 거 아시죠? 모르세요? 매스컴 안 들으십니까? 교육자금이 17조 원이 배정이 됐잖아요. 정부 예산의 10분의 1입니다. 근데 그 교육자금이 아시겠지만 5월 5일 날 저희 손님 김성로 씨라고 언론인입니다. 기자였어요. 그분한테 제가 사정을 해가지고 30분 동안 매달렸죠, 뭐. 왜? 대통령하고 1대1 면담이 있었잖아요. 국민과의 대화. 보셨죠? 거기에 보시면 나는 곧 캐나다를 밴쿠버로 이민을 가는 사람입니다. 애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갑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나왔죠? 그분이 사실 우리 손님이에요. KBS하고 저희가 조인을 해서 이민자를 투입을 시켜서 교육제도 완전히 뒤집어 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2달 반 만에 70억 원이 교육자금으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부에서 다시 개편을 해서 17조 원으로 교육자금을 늘렸어요. 그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떠나면은 나머지는 캐나다 정부가 알아서 책임을 져주지만 이 나라는 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남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큰 작업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은 사람들도 많은 혜택을 이제 좀 받겠죠. 그리고 제가 가서 캐나다를 많이 조사하고요. 한국에 이렇게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은 나라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죠? 개인은 빵빵하죠. 안 그러세요? 자동차가 매질 정도로 차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개인은 빵빵하지만 정부는 항상 가난에 허덕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나라가 부자입니다. 개인은 굉장히 가난해요. 왜? 복지 혜택으로 다 밀어주기 때문에 굳이 돈을 모아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민 가는 거에 대해서 잘 선택을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들 교육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살아본 다음에 그곳이 좋으면 거기서 사시고 아니면 저처럼 여기 나와서 왔다 갔다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금상첨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지사장하고 계속 많은 정보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발 부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비자를 혹시 인터뷰 패스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인터뷰 패스하신 분. 그냥 과감하게 들어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 비자가 지금 나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10년 동안 지금 이민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민 수속을 하셔서요. 내가 이민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요. 99% 개런티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는 10년 동안 1450가구가 떠나면서 16가구 리젝트밖에 없습니다. 불과 1% 조금 될까 말까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 세미나가 한 달에 8번이 개최가 됩니다. 제발 좀 와서 세미나 좀 들으십시오. 왜?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세미나를 바꾸고 있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좀 많이 입수를 하시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메꾸든가 몸으로 때우든가 우리 선택권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야 현지 가서 바로바로 투입이 되고 시행착오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목 터지게 외치는데 손님들은 완전히 배찌라예요. 야, 나는 어떤 때는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야, 어떻게 줄 사람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받을 사람이 전혀 꼼짝도 안 해요. 저보다 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는 제가 있죠. 저는 장사 안 되면 줄이면 돼요.
저희 직원 20명 됐거든요. 안 되면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몸으로 다 떼어가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통 제가 줄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보를 좀 많이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인터넷 혹시 이메일 저희 회사에다 안 보내주신 분 계십니까? 이메일. 정회원 가입 안 하신 분 계세요? 인터넷에? 다 하셨어요? 예? 다 하셨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인터넷 작업을 대대적으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캐나다의 밴쿠버, 그 다음에 캘거리, 그 다음에 토론토, 이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 겁니다. 이번에 다시 재개편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많았고요. 그래서 다시 다 만드는데, 자, 밴쿠버 갈 사람은 여기다 쭉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밴쿠버 통신원들이 현지에서 바로 대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자른 건 제가 서포트해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캘거리도 마찬가지고, 토론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세 군데 통신원을 저희가 만들어서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궁금한 거나 그쪽에 현지에서 아주 반짝 정보들이 있으면 여기다 계속 업데이트 시켜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올 초죠. 올 초부터 이 인터넷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벌어서 가져갈 거 없어요. 정신없이 바쁩니다. 제 투자기도 바빠요. 제대로 보내서 제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거는 소개꾼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캐나다에 가서 욕먹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좀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도 저희가 좀 기획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버는 것만큼 저는 이 나라에다 투자를 좀 해주고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제 마음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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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왜 연계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대사관 상황이 워낙 급박해요. 서울의 대사관에 그 접수가 된 케이스 있죠? 그 필리핀에서 서울로 넘어온 케이스는 바로바로 얘들이 지금 진행을 15개월 만에 비자 인터뷰 날짜를 줍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넘어온 케이스만큼은 아직도 굉장히 딜레이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레터를 26개월 안에 비자 인터뷰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오버해서 27개월 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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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8개월까지 갈 겁니다, 거의.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대사관에서 준 레터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필리핀 대사관에서 서울로 이관이 될 때 있죠. 이관이 될 때 서울 대사관에서 뭐라고 레터가 나왔냐면은 8개월 안에 인터뷰를 하겠다. 레터가 왔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안 믿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10년 차에 대사관 뒤집어지는 거를 바뀌는 걸 3번을 봤거든요. 봤는데 서울 대사관에도 파일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 있는데 인디펜던트 독립이민을 갖다 업데이트 시켜놓으면은 직원을 몇 명 더 늘려도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적어도 인터뷰가 12개월에서 14개월 만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드렸어요. 그리고 투자이민은 아예 서울대사관에 지금도 접수를 안 합니다. 웬만하면 다 외국에서 인터뷰하게끔 뽑고 있어요. 왜? 서울은 딜레이가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경기가 안 좋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이민자는 속출을 하기 때문에 서울대사관은 어마어마하게 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들이 36개월을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6개월을 오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대사관은 항상 자기들 편에서 편한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그거를 뭐 변호사를 써서 펌펌도 해주고 푸시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풀어 나가는데 문제는 결정권자들이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칼자를 짚고 흔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참 어떤 때는 어려워요.
예. 예. 그거는 저희가 100%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주공사가, 저는 세미나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주공사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파트너가 돼가지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 파일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는 게 저희 업무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사관은 자율자재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9월 달까지는 2000년 9월이죠? 2000년 9월 달까지는 군대를 갔다 온 자녀들이 비자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2000년 10월 달부터는 학교를 다니다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온 아이들이 누구도 비자가 안 나와요. 지금 다 스탑됐어요. 그렇다고 이주공사에 레터가 왔느냐? 너 한마디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다 잘라버려요. 그게 지금 대사관이에요. 물론 변호사를 저희가 써서 푸시도 하고 난리를 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대사관은 계속 우리 나름대로 강화를 시킨다. 이러고 나가고 전혀 굽혀주질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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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지금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필리핀 대사관의 접수를 서울 대사관에 이관이 될 때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지금 현재 2순위로서 얘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 대사관에 이관이 됐을 때 그때부터 접수받은 케이스는 15개월 만에 지금 인터뷰 날짜가 나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세미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은행에서 이민자들을 위해서 그 환전 문제라든가 재산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보통 가실 때 1년치 생활비밖에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은행 월드센터에 근무하는 유승호 대리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요. 지금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시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당면하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대개는 여러분들의 이제 신체가 캐나다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언제쯤 비자가 나오는지, 언제 갈 수 있는지, 심지어는 뭐 내가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해서 갈 수 있을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언젠가 그 비자를 받으시고 출국을 하실 때쯤 되면 이제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시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보통 잘 생각하지 않으셨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신체가 옮겨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하셨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가지고 계신 자산을 옮겨가시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돈들을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반문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는 외환거래법이라는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해외로 가져나가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맡아야만 가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허가를 맡더라도 내 재산 중에 어느 한정된 부분만 가져갈 수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는 그런 부분들은 다 제한이 풀렸지만 여전히 내 돈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당국의 허가를 맡은 부분에 한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 법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거고요. 저희 하나은행은 지난 1991년도에 이제 은행으로 전환을 했고요.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는 해외 이주자 클럽이라는 상품은 93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이주 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 해외 이주자 클럽 서비스는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해외 이주비 지급 신고에 따른 해외 이주비 송금과 환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자산 관리 프로그램, 기타 정보 제공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하고 그 다음에 늘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되는 환율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해외 이주비 지급 신고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에 부닥치시는데요. 이 부분이 금방 말씀드렸던 내 자산을 이제 캐나다로 옮겨가시기 위한 어떤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수속까지 다 마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환전용이라는 서류와 그다음에 이주 여권, 그다음에 비자 이렇게 세 가지 서류가 갖춰지시게 될 거고요. 거기에 자금 출처 확인서라는 서류까지 네 종류를 셋업해서 이제 은행 쪽에 제출을 하셔야만 해외로 송금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송금 시에는 여러분들께서 캐나다에 거주하실 어떤 특정한 지역 쪽에 있는 주로 한국인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는 그 해당 지점으로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출국 전에 미리 송금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요. 이제 어차피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밴쿠버나 토론토, 뭐 캘거리, 그다음에 기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도 다소 있을 수가 있고요. 어느 쪽에 가시든지 여러분들께서 낯선 현지에서 은행 생활만큼은 국내에서처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한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나눠드린 안내서를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자산관리 프로그램은 대개 이제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최초에 출국하시는 분들께서 대개 그 시점에 여태까지 국내에 가지고 계신 자산을 전부 환전해서 옮겨가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있으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초기 1년치 정착금 정도만 환전해서 보내시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이제 차차 순서를 봐가면서 옮겨가시는 방식을 택하곤 하시는데 그 최초 송금액은 다소 뭐 그 당시의 환경이라든가 혹은 여러분 개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겠지만 캐나다 달러로 5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정도는 최초 출국하실 때 가져가셔야 초반기에 어떤 정착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내 이자율이 현저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하시는 행위가 어떤 이자를 많이 얻고자 하심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돈들을 따로 어디에 투자할 게 아니라면 장롱 속에 넣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시는 형태가 돼가곤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자산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원화를 얼마나 가지고 계시느냐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사실 나라가 캐나다라면 이제 향후에는 캐나다 달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지 원화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작년에 대개 출국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대개 불당 750원 전후해서 캐나다 달러를 환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고요. 금년에 출국하시는 분들은 대개 평균 850원 정도의 환전해서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신 보다 이번 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불당 100원씩을 더 주셔야만 캐나다 달러를 환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대개 말씀을 드리면 자, 한국에서 원화를 예를 들어서 뭐 한 4억 정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작년에는 이분들이 60만 불쯤 환전하실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똑같은 원화를 가지신 분은 50만 불밖에는 환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불이란 돈이 작년에 환전하셨던 분들은 더 가지고 계시는 거고 금년에 환전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덜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자산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렇다고 내 자금을 이자가 하나도 없는 통장에 넣어놓는 건 너무 심심하니까 적당한 이자를 받는 통장에 넣어두되 적기적소에 환전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떠나셨던 분들은 대개 제 기억에 가장 저렴하게 환전하셨던 분들이 820원 초반에 환전하셨던 분들이고요. 이제 금년 초를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비싸게 환전하셨던 분들이 대개 870원 정도의 환전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말미에 이제 환율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은 자산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뭐 은행에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이나 혹은 은행에서 판매 대행하는 제2금융권 상품, 이를테면 어디 투신운용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그런 데 상품도 은행에서 직접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주식 거래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도 캐나다 현지에서 어떤 증권사 따로 거래하시고 어떤 은행 따로 거래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은행만 거래하시면 그 은행을 통해서 그 주식에 대한 사고 파는 행위까지도 더불어서 같이 하실